비트코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가 인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록입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증권거래당국인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곧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채굴기업이나 거래소 그리고 비트코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작 가상자산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초조한 분위기도 느껴지는데요. 월가에서는 수수료 장사로 먹고 살던 거래소의 사업 모델은 이제 끝났다. 일부 외신들은 거래소들의 분위기는 피바다가 될 것이다 라는 과격한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ETF가 출시되면 신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이제 굳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주식 계좌를 이용해서 ETF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코인베이스도 이대로 앉아서 가만히 당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대로 반격을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무기는 또 다른 가상자산인 이더리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커다란 이벤트를 앞두고 코인베이스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16,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요. 지금은 42,000달러, 약 5,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11월 이후였습니다. 이 시기는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던 시기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하나의 엄연한 투자 자산으로서 월가에 정식 데뷔하는 셈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에 불러올 수 있는 수요에 대한 예측이 다양합니다. 출시 첫날 약 4조 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고요. 출시 후에 5년간 72조 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관측은 아직까지는 전망 관측일 뿐이지만 분명한 것은 업계의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죠. 이런 분위기는 미국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나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요. 기업의 경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그렇지만 2020년부터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사 모으면서 약간 성격이 바뀌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없는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사 모으기 시작해서 현재 총 19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보유 금액만 무려 80억 달러인데요. 우리 돈으로는 1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이 91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91억 달러 가운데 비트코인 보유액이 80억 달러로 90%가 넘는다는 것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상승률은 올 한 해 319%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률이 156%니까 2배가 넘습니다.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서 주목받는 두 번째 업종이 있다면 채굴 회사가 될 겁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마라톤 디지털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주가가 올 초 이후에 688% 상승했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테라 사태, FTX 붕괴 등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마라톤 디지털이 존폐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상황이 극적으로 뒤바뀐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의 회사를 살린 셈인데요. 3분기에 순이익이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장기 투자에 나서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텍사스와 네브라스카에 있는 비트코인 채굴장을 추가로 1억 8천만 달러를 들여서 구매를 했다고 하네요. 세 번째가 바로 거래소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영향을 받게 될 대표적인 거래소는 바로 미국 1위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꼽힙니다. 다만 코인베이스는 앞에 두 종류의 회사, 채굴기업이나 비트코인 투자사와는 달리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 ETF를 평소에 직접 구매하기 힘든 상품에 투자를 하는 용도로 쓰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서 계정을 만들고 직접 구매를 하고 거기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지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 계좌로 ETF를 구매함으로써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굳이 덜 익숙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서 투자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겠죠. 이는 곧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규 투자자의 증가세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규 고객 증가세가 감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고객 이탈도 본격화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수수료 때문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다면 거래 수수료가 0.01%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베이스의 현재 거래 비용은 0.6%입니다. 60배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기존 코인베이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도 거래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ETF 투자로 갈아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낮춰야 할 텐데요. 이 말은 곧 코인베이스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코인베이스 전체 수익 가운데 약 40에서 50%가 거래 수수료에서 나오고 있고, 이 40에서 50%의 다시 절반가량이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입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정면 대응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수익이 감소한다면 ETF 산업 내에서 존재감을 만들어보자 라는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바로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에 진출한 것인데요. ETF가 출시되면 블랙록이나 피델리 같은 운용사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관리를 하고 보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당국인 SEC가 월가 기관들이 직접 암호화폐에 대한 익스포저를 노출을 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군가 ETF에 유입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보관하고 다시 이제 주문을 처리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이런 역할을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바로 이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을 한 것이죠. JP 모건이 출시한 보고서를 보면 코인베이스는 이런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서 0.1%에서 0.15%의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의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추진되는 점도 코인베이스에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시장의 초점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맞춰져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미 이더리움 현물 ETF도 출시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에 지난 11월 16일 날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SEC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때 현물 ETF의 관리인으로 코인베이스를 지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가상자산 보관과 관리는 코인베이스가 하겠다, 같이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비트코인을 관리할 때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리는 말 그대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더리움은 독특한 채굴 시스템으로 인해서 관리를 하면 이자 수익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비트코인은 채굴과 투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채굴은 채굴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더리움을 보유를 하고 있는 투자자가 채굴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대가로 이자를 주는 것이죠. 채굴을 하려면 이더리움을 맡겨놓고 그 맡긴 이더리움에 대한 이자를 주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물론 투자만 하고 채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을 놓치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예치를 하고 채굴 과정에 참여하면 이자 수익도 예치 수익도 얻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예치 수익은 또 얻고 싶어 하겠지만 직접 까다로운 검증 작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진 않겠죠. 그래서 통상 거래소에 예치를 해둡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실제 출시돼서 투자가 늘면 늘수록 코인베이스의 예치량은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예치 이자를 조금 줄이는 구조인데요. 모든 물량을 코인베이스가 가져가면 물량이 적은 소규모 거래소들은 고사할 위험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최후의 승자가 코인베이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다는 보장도 없고 승인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만큼 인기가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어찌됐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마라톤 디지털은 비트코인 ETF에 미래를 걸고 있고요.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몰고 있는 충격에 대비해서 그 너머를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가상자산의 미래를 걸고 있는 이들 기업이 월가의 승자가 될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주가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